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막을 탄압하는 근본적인 이유, 기득권의 아파트 사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득권의 아파트 사랑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1976년 포니가 출시된 1976년으로 가봅니다. 이때 포니는 꽤 괜찮은 자동차일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에 1976년에 국내 승용차 판매 대수 총 25,000대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당시에 포니 들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의 포니를 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니가 있어도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까지 2시간, 3시간 그 이상 또 걸리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어도 지금처럼 쌩쌩 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런 여건 하에서는 서울의 부동산이 아주 많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1976년에 전국체전이 부산의 구덕운동장에서 열렸는데 구덕운동장 지금 아마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구덕운동장에서 열렸던 전국체전 대구 선수단 입장하면은 쟤들은 도시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경기 선수단 입장하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시골 애들이 도시에 왔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경기도 주택 가격하고 부산이나 대구 주택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은 부산, 대구 주택 가격이 월등하게 비쌌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은 특별한 지역 맞습니다. 서울은 굉장한 입지였습니다. 지금 또 서울 입지가 좋지만 당시에는 서울은 정말 너무도 특별한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농촌 같은 나라에서 1976년 지금 현재 교통의 천국으로 바뀌었죠. 전국 곳곳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동차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기 때문에 1976년 경기도 외곽보다는 2023년 강릉이 서울과 시간적으로 훨씬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로 가도 훨씬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1976년 경기도 외곽에 비해서 원주까지는 천천히 밟아도 1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그 정도로 교통이 좋아졌습니다. 도로를 잘 닦았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서울 아파트 위상이 오히려 내려가거나 예전과 비슷해야 정상인데 그런데 아파트 위상은 더 올라갔습니다. 물론 외관은 껍데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뜯어놓고 보면은 건물은 훨씬 더 좋아졌지만 땅 지분은 오히려 작아졌죠. 재건축하면서 땅을 뺏겼죠. 그래서 가치를 보면은 부동산 가치는 땅의 크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반적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위상은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유는 기득권과 토건족의 승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승리하고 있죠. 멀쩡한 부동산이 있는데 저 멀쩡한 부동산, 멀쩡한 땅에 아파트만 지으면 뼈다귀만 남습니다. 뼈다귀만 남고 그 뼈다귀를 국민들이 받아가죠. 분양의 형태로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뼈다귀를 만든 사람들은 살점을 다 뜯어먹는 거죠. 업자, 전문가, 언론, 공공 등 수많은 사람들이 기득권과 토건족들이 모든 살점을 다 뜯어갑니다. 그래서 엑기스는 기득권이 다 말아 드시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부양시켜가지고 아파트 펌프질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뼈다귀 던져주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기득권과 토건족이 챙겨가는 구조, 이거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기득권과 토건족의 완벽한 승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득권의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죠. 이미 착공한 현장들 마지막으로 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PF로 보유 중인 사업권, 토지하고 인허가, 요거 끝을 봐야죠. 그래서 뼈다귀를 국민들에게 배분하는 일, 요 마지막 PF 보유분까지 처리를 해서 분양을 끝내야지 이제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의 마지막 과제라고 제가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끝나면 아마 엄청난 폭락의 시작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PF 진행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득권의 마지막 과제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없습니다. 시중에 돈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유동성까지 끌고 모아서 PF 아파트 시장으로 돈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촌 농막 탄압을 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런 이유가 있겠죠. 농촌 농막으로 돈이 들어가면 분양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유동성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농촌 농막에 돈이 들어가면 분양 어려워질 수 있죠. 관련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농막 망치질 한번 안 해본 2명이 한 달이면 완성된다. 완성할 수 있다. 이런 뉴스인데 카바농 목조주택 건축 학교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제곱미터 6평짜리 농막 요거 재료비만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여기서 싱크대, 변기, 타일 등 추가 자재비까지 해도 1,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인건비는 제외죠. 재료비만 봤을 때 6평에 1,300만원, 216만원 들어갑니다. 216만원, 30평 지어도 재료비 7천 언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당 100만원에 땅 100평을 사도 1억 7천 언더로 들어갑니다. 물론 플러스 인건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값싸게 30평짜리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심은 아니겠지만 상관없죠. 도로가 좋고 교통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촌 농막으로 돈이 들어가면 분양 어렵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아파트 시장에 갈 수 있는 돈이 농지 및 농막 등에 들어간다. 그러면 유동성이 분산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친환경 목조주택 지어보고 살아보면 알게 되죠. 콘크리트 아파트가 얼마나 성능 대비 거품이 많은 주거 상품인지 알게 됩니다. 당연히 거품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많은 기득권과 토건족이 먹고 사는 그 아주 좋은 상품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받는 사람은 재미가 없죠. 분양받는 사람이 아니라 분양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재미를 다 보고 뼈다귀를 분양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 농막 규제 철폐 안 되는 이유, 아직도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토건족과 기득권들이 아직도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더 해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에 놀아라면은 큰일 나죠. 왜냐하면 한국 아파트 시장의 미래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오면은 전세 제도는 사라지고 기름이 싹 빠집니다. 그러면 폭락이 오지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추는 시기가 조만간 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상급지 아파트보다도
전세가 없는 상품인 농지가 오히려 더 안전한 부동산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아파트 부양을 위해서 농촌 농막 요거 규제 지금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농지가 오히려 안전한 부동산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